네, 그럼 계속해서 BLS 고용 데이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이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부적으로 업종별 일자리 증가세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민간 부분 전체 일자리 증가가 14만 건으로 집계가 됐고 직전 달에 비해 소폭 줄었고요. 교육 헬스케어 증가세가 8만 7천 건, 직전 달에 비해서도 줄었고 정부 일자리도 소폭 줄었고요. 어느 정도 ADP 민간 고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소득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전문 비즈니스 사업 서비스 일자리가 사실상 이 BLS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직전 달 10,000건이 증가한 거에서 이번 달은 18,000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런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파이낸셜 활동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증가세가 확대가 되면서 ADP 민간 고용과 비슷한 추이를 보여줬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운송 및 창고 일자리가 직전 달 마이너스 감소에서 플러스로 증가 전환됐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매업 관련 연말 계절 효과가 뚜렷하게 사라졌다라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차트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의 일자리가 가장 늘었고 여기다 전문 비즈니스 사업 서비스 관련된 일자리 줄었고요. 임시직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급격하게 줄었는데 이 차트를 다음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사실상 해고의 저항력이 상당히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거나 고용이 둔화되는 흐름에서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업종이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게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겠다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3개월 평균으로 놓고 보면 현재 13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잠재고용 수준들의 레벨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5월 비농업 고용 기업 대상의 일자리 13만 9천 명이 증가했다라는 그 내용을 갖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변화율로 보게 되면 YY가 5월달 1.09% 증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둔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상당히 완만한 감소세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증가율의 둔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MOM 변화는 0.09% 마찬가지 비슷한 추이고요. 한마디로 장단기 흐름상 고용시장의 방향성이 절대 달라진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둔화되고 위축되는 방향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계절 영향이라든지 기타 일시적인 계절 효과, 소매업이 연말 시즌에 맞춰서 일자리가 반짝 증가하는 그런 부분 등도 다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흐름을 다 적용하더라도 여전히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좀 시계를 길게 해서 보게 되면 지금 1.09%의 증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리세션 직전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비농업 고용 일자리의 변화로 뚜렷하게 감지를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상당히 점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사실상 시장에서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 데이터를 사전에 먼저 파악해서 리세션을 판단한다? 근거가 상당히 희박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09% 변화인데 IT 버블 주식이 붕괴 시점 당시가 지금 비농업 일자리가 2%를 상회했거든요. 사실상 붕괴 초기에는 2% 후반대까지 증가율이 집계되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견고한 고용시장이다 이렇게 볼만한 그런 데이터고요. 따라서 이런 흐름에서 지금이 1.09%가 나왔는데 이 정도의 증가율이기 때문에 리세션과 거리가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가구 대상 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업률 4.2%로 계산이 되는 데이터가 이 기업 대상 논팜 일자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구 대상 조사로 하게 됩니다. 이 CPS 조사로 하게 되는데 먼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구 대상 일자리 전반적인 조사 추이가 줄었습니다. 69만 6천 건이나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경제활동 참가율도 줄었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62.6%였는데 이번 달 62.4가 나왔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져야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지금은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진 것만큼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았죠. 이 얘기는 고용률이 떨어졌다. 한마디로 지금 보시게 되면 고용률도 마이너스 0.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고용 상황이 더 악화됐다 이렇게 볼만한 데이터고요. 사실상 5월달 고용지표는 더 부진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CPS 인구 통계 업데이트가 된 부분인데 이번 4월 달까지의 데이터에서 이번 데이터가 가중치가 수정안으로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CPS 인구 총계 관련해서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부분,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이번 수정치가 또 반영이 되면서 상당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게 현재 BLS의 가구 대상 조사의 흐름이다.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만간 이런 인구조사 연령대의 추정치가 반영이 돼서 새롭게 발표가 될 예정인데 어느 정도 수정이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구 대상 조사 일자리가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게 사실 크게 줄어든 게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배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양반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구조정 추정치가 어떤 쪽으로 적용이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변동성만큼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달 4월 데이터까지만 하더라도 가구 조상이 43만 6천이나 크게 늘었는데 이번 달 또 크게 줄었죠. 이런 심각한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변동된 데이터만을 놓고 보면 사실상 전반적인 방향성 자체가 오히려 더 부진한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구 대상 조사의 전체 흐름 보시게 되면 이 1월달 데이터의 인구 추정치가 변화되면서 이렇게 반짝 증가된 모습이지만 사실상 과거 데이터를 보정하지 않는 이 BLS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렸죠. 따라서 실제 늘어난 게 아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고, 이런 흐름에서 5월달 전체 추이는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위축되는 방향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직전달보다도 더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YY 변화로 보더라도 5월달 1.3% 증가인데 직전달 1.5에 비해 더 둔화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인구조정 추정치가 변화되면서 나타난 변화는 기업 대상 조사와 가구 대상 조사의 흐름이 비슷하게 맞춰졌다. 예전엔 간극이 벌어지면서 좀 더 가구 대상 조사의 흐름이 민감하게 나타났다면 이게 인구조정치가 반영이 되면서 흐름 자체가 비슷하게 좁혀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1월달 데이터는 일시적인 변동으로 인구 추정치의 흐름이 MOM 변화에서 늘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5월달 MOM 흐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0.42% 감소가 나왔고요. 직전달 0.28에 비해 더 줄었죠. 뚜렷한 감소 추세가 나타났고, 이 초록색 원 보시면 1월달 흐름에 반짝 증가되는 계절 효과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변동성을 제거하고 3개월 이동평균으로 보게 되면 더 명확합니다. 연말 시즌에 나타났던 이런 흐름이 다시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마이너스 0.01%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흐름이 감소 추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5월달 가구조사 대상의 일자리 흐름 전반적으로 줄어든 모습이었는데 정규직과 투잡 3잡이 주도를 했습니다. 특히 정규직의 일자리 감소분이 62만 3천 건이나 크게 줄면서 이렇게 주도를 했다. 다만 이런 흐름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통계 관련된 그런 수정치가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없잖아 있을 테니 좀 전반적인 흐름에서 좀 봐야 될 의미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차트로 설명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구 대상 조사 흐름에서 해고, 실업사회 중에 해고 비중의 변화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최근 흐름인데 증가 추세가 유지가 됐죠. 마찬가지로 YY 변화 보시면 여전히 플러스로 7.59%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부분에서 플러스로 반전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물론 변화량 절대치는 크진 않았지만 증가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흐름이고, 사실상 과거 흐름에서도 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된 이후에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모습은 명확한 시그널이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플러스 권역에서 유지가 되면서 상당히 반전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흐름이 다시 마이너스로 줄어들지 않는 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철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네, 다음 시간은 계속해서 이번 실업률이 줄어든, 사실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 자체가 전반적인 고용 데이터의 세부 내용은 상당히 둔화되고 위축되고 악화된 모습이었으나 사실 고용률 자체도 더 떨어졌죠. 0.3%포인트나 줄었기 때문에 더 안 좋았는데 실업률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단 말이에요. 물론 소수점까지 확대하게 되면 실업률 자체의 상승은 나타났지만 미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자체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낮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를 해야 실업률이 상승을 하는데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왜 낮아졌냐, 이런 흐름에서 살펴봐야 될 흐름은 비경제활동의 흐름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에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집계가 안 되거든요. 취업을 포기한 자들이라든지 명구 실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고용 변화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비경제활동 인구의 추이를 더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계속 강조드리고 있죠. 따라서 이런 부분은 영상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